아이고, 제가 또 지난주도 또 뭐, 가족 모임 때문에 또 서울 다녀오고 하면서 또 노트북 아답터를 안 가져가가지고, 제가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도 좀 쌍봉 경고를 한 번 더 중간에 해드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녹음 못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커뮤니티에 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거기다 설명을 지금 드릴 거고요. 제가 요즘에 댓글에 대한 제가 뭐 질문도 답변도 못 드리고 하여튼 이래저래 좀 그러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커뮤니티 글에 말씀드린 대로 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선물 도매할 것 같은데 외국인. 우선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2908선이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두 번이나 닿아서 여기 요 라인 그죠? 요 라인을 깰 거냐? 물론 이제 하나가 더 잡혀서 이제 이 라인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좀 나중에 보고 일단 당분간은 이 라인을 깨지 않아야지 21선도 지켜내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121선과 61선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 20%는 무조건 박아둔 상태에서 그죠? 단 요것이 회복하면은 이 아래선은 좀 무조건 인버스는 30% 이상 40% 이상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기점으로 그 정도는 줄여도 된다. 여기가 계속 지지되는 경우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그러면서 지금 돌파는 못한 것 같은데 여기를 다시 재돌파할 경우에 이 위로 올라설 경우에는 인버스 20% 투자 비중 80% 인버스 20% 정도로 가게 되고 사실은 여기 녹색 선까지 뚫게 되면은 인버스 10% 정도로 줄여도 되겠죠. 그럼 인버스 한 20% 정도는 좀 두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은 반등을 하더라도 어차피 제가 지금 이 라인으로 보고 있는 거 여기를 지켜내면은 반등 개념이거든요. 근데 반등하는 그 어느 순간에도 다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버스 20%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올해 만약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추가로 더 가더라도 올해에 1차 하락이 시작될 확률이 크고 이게 거의 못 갔어요. 그냥 넘는 듯 쇼만 하다가 끝났고 어쨌든 1차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중에 하나 내년도까지 반등이 나와서 굳이 한번 사람들도 헷갈리게 하려면은 넘지는 못하더라도 한 3,300, 3,200을 넘어서 여기를 한번 두들겨 주면은 그렇게 되면 2007년처럼 계속 정신 못 차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선물이 근데 반드시 선물이 들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선물이 들어와서야만 요건 가능하다. 네, 루시안 이렇게 되고 만약에 넘었다가 물론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죠. 좀 많이 가거나 하더라도 분명히 살짝 넘었다가 또 깨진다. 이러면 이 이후에 이런 패턴 하면 이쯤에서는 다시금 깨져 내려오면은 대단히 조심하자고 다시 얘기하겠죠. 이런 패턴 하나 염두에 두자. 이거 패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점을 회복 못하고 그냥 조금 가다가 떨어지는 패턴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진짜 고점에서는 왜 여기를 굳이 여기까지 무리하게 단기간에 보통 일어나는데 그런 다음에 떨어지냐면은 끝까지 한번 헷갈리게 하려고 이것도 제가 볼 때 이 샷도 끝까지 헷갈리게 하려는 샷이었지 않은가. 아니면 반대급부로 정말로 크게 뭐 4천까지 나중에 올리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4천까지 올린다고 싶으면은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 떨어내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라인이 여기 보면은 이 라인은 살짝 깬 다음에 올라섰죠. 근데 지금 이 라인이 이때처럼 전개가 될 것인지 그죠? 여기도 두 번의 저점을 굳이 한번 살짝 깬 다음에 올라섰어요. 지금도 두 번의 라인을 이렇게 봤을 때 그죠? 두 번을 살짝 깬 다음에 화들짝 올라서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2908 아래에 머물면 그건 하방을 봐야 되는 거고 지금처럼 화들짝 올라섰을 때 이렇게 되느냐 뭐 지금 막 이렇게 기대하기 힘들고요. 여기서 조금 더 요 정도 좀 더 가더라도 그 정도 요 정도 일부 반등 패턴을 볼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반대로 늘 이렇게 되느냐 아니죠. 이렇게 여기도 어느 지점을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도 봐야 돼요. 여기서 이거는 이제 어 지수가 2.908선 위로 가면 이 패턴을 생각하는 거고 2.908선 아래로 가면 이 패턴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패턴이 있어요. 여기서 다시 깬다. 다시 깨면 이거 조만간 요번 주 다시 깬다. 나스닥도 안 좋아도 월요일부터 해서 2,908 다시 깬다. 그러면 이 패턴을 그렇게 생각해야죠. 반등이 이렇게 짧고 끝나고 2,908을 기준으로 저는 인버스 한 20% 정도를 왔다 갔다 할 예정이었습니다. 몇 프로 인버스를 박아 놓을 거냐는 여기 배당해서 20%를 박아놓고 근데 60에서 회복했을 때 인버스를 10%까지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아니냐는 외인 선물 동향으로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단 지금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그동안 엄청나게 빠졌던 외국인이 이제 조금 꽤 최근 들어서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그동안 나간 양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입니다. 그동안 워낙에 작년 올해 엄청나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양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인데, 그날 기간 대비해서는 매수량이 많다. 그동안 주구장창 매도를 해서 그런 거지, 기간 대비해서는 상당히, 여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를 이루죠.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코스피. 그러니까 이게 유지되려면은 앞으로의 기간 동안 외국인이 들어오는가를 봐야 되고요. 선물 동향도 최근에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물론 되게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외인 선물은 지금 2조 원대 상방입니다. 물론 롤오버를 감안하면은 조금 이거보다 작긴 한데, 그래도 일정 한 1조 원 정도는 상방일 것 같아요. 롤오버 매도를 좀 감안하더라도. 그래서 오미크론 때문에 작년 3월처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일단 선물 동향은 조금 다르다. 선현물 동향이 작년 3월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스닥이 지금 여기를 지난주 하락해서 월요일날 좀 하락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 좀 따로 놓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나스닥 하락했다고 우리도 크게 빠지기보다는 따로 놓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근데 나스닥이 여기를 깰 경우에 추세가 깨지면 조금 요 조정이 깊어질 수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 나스닥이 계속 힘을 못 쓰면은 외국인 선물도 반드시 매도 전환 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2908을 아주 중요하게 해서 인버스 20%를 굉장히 많이 배당해서 빠르게 늘려갈 예정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21선을 회복을 했어요. 이 노란색 선 21선을 회복을 했고, 21선 2908보다 조금 위에 있긴 한데, 뭐 21선을 잡으시던지 2908을 잡으시던지, 아니면 둘을 같이 잡으시던지, 그걸 기점으로 좀 비중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인버스 20%는 있어야 혹시나 모를 다시 깨고 내려갔을 때 그래야 대응이 가능하지, 인버스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이 하나도 없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래도 지금도 저평가가 있으니까 일부는 투자하고 20, 30%는 투자하셔도 되고, 현금 비중 아무리 많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요. 버핏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금 비중이 엄청 많은데도 그래도 일부는 또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버핏처럼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높아지거나 증시에 버블이 꼈을 때는 오히려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좀 안전하게 투자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모든 방송을 해도 어떤 장단에 맞춰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어떤 것을 어떻다고 얘기할 때 무리하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반등할 것 같다고 하는데 뭐 전체에서 올인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조정이 올 것 같다고 얘기하고, 아니면은 나스닥 버블, 늘 말씀드리면은 뭐 버블이기 때문에 추세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장기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에는 절대로 나스닥 인버스를 올인하지 말아라 얘기하는데도 나스닥 버블을 알려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올인하시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적정히 투자하고 웬만하면은 모아가자는 입장이지만은, 본인들이 선택하실 때는 여러분이 차트적으로 잘 보시고 대응할 수 있으면은 좀 무리하게 하셔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모아가는 방식으로 좀 길게 보시고 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지수에 잘 나오네요. 외국인 보유 금액이 지금 올해만 해도 계속 빠지다가 지금 들어온 거 보시죠. 이만큼 들어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온 거고, 요것이 이때처럼 요런 때도 살짝 들어와서 반등하다가 다시 꼬라 박았거든요. 여기서도 살짝 들어왔다가 다시 떨어지고, 요번에는 그래도 이때보다는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요게 다시 외국인이 빠져나가서 하다가 이렇게 되는 것만 좀 조심하시고, 그러나 상황 따라서 외국인이 선현물로 같이 계속 매수가 이어지게 된다면, 특히 선물이요, 그러면 반등이 조금 요번에는 클 가능성 염두에 두도록 합니다. 여러모로 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반등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나스닥이 좀 발목은 잡지 않는지 나스닥 기술을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 둘은 따로 움직일 겁니다. 코스피, 나스닥 떨어졌다고 해도 코스피 좀 덜 떨어지거나 하다가, 그러나 나스닥이 추가로 떨어지게 되면 이 반등도 좀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외국인 동향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은 못 알려드리고, 여기 보시면 솔명 주식TV라고 링크가 있죠. 보시면은 제가 주말엔 좀 꺼놨는데 실시간 방송 통해서 주중에 확인하시면은 외국인 선물 동향, 선현물 동향 다 알 수 있으니까요. 요 사이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